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인서입니다. 카이엔 일렉트릭이 이제 한국에서 최초 공개되는 날이에요. 처음 한국에 디자인 공개됐을 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저희 빠방이랑 커뮤니티에 글 썼다가 엄청난 또 이제 비난을 받았던 이제 그런 차량이기도 한데 드디어 이제 실물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남성미가 많이 느껴지는 좀 멋있어진 얼굴이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그래서 좀 예쁘다고 했고,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좀 또 강렬한 라인들이 생기면서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라인을 봤을 때 원래 카이엔은 굉장히 좀 예쁜 디자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신형 카이엔으로 오면서 훨씬 더 좀 남성미가 있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PPE 플랫폼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그 마칸에 들어간 PPE와 같은 PPE는 아닙니다. 마칸에 있는 PPE는 그냥 PPE 세부 코드가 41 PPE41이라는 플랫폼이고요. 이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 PPE41 뒤에 코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뒤에 C라는 코드가 붙어요. 그냥 이거는 추정인데 PPE41 카이엔의 약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배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스펙만 봐서는 원래 마칸 PPE에는 100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지금 카이엔 EV에는 113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여기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마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우리가 셀이 있으면 셀을 가지고 모듈을 만들고 또 모듈이 팩이 되고 이 팩이 차량의 하부에 이렇게 붙는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카이엔 EV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모듈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6개의 모듈이 들어가는데 이 6개의 모듈이 팩을 구성하지 않고 차량의 하부에 이 셔시에 바로 붙는 구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듈 투 카라고 해서 MTC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그 CTB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셀 투 바디. 셀 투 바디는 뭐였냐면은 이 셀을 바디에 직접 넣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브랜드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셀투바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거를 셀 단위를 차체에다가 이 하부에다가 바로 이렇게 다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혹시나 특정 셀이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 요 셀을 교체하기가 어렵다, 이 메인터넌스에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듈 단위로 딱 6개의 모듈만 팩을 제거한 상태로 이 하단에 그냥 바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같은 PPE 플랫폼이지만 100kWh에서 배터리 사이즈가 113kWh로 늘었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확보된 공간에 뭘 했다? 마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이 배터리의 하단 쪽으로만 냉각 플레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이 냉각 플레이트가 하단에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모듈이 들어가고 그 위쪽으로도 또 냉각 플레이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위아래로 더블로 위아래에서 샌드위치로 냉각 플레이트가 이 모듈들을 냉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배터리 팩 구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일단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와 본다 하더라도 역시나 113kWh나 되는 배터리를 집어넣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 공간도 꽤나 잘 눌러놔서 마칸이랑 탔을 때 배터리 용량이 확 늘어난 거 대비, 그리고 냉각 플레이트까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시트의 방석의 높이 자체가 이 바닥이랑 너무 가까워진다거나 낮아서 다리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열도 마찬가지인데, 2열도 지금 앉아보면 전기차가 되었음에도 사실 2열의 레그룸은 기존 내연기관 카이엔보다도 더 편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되면서 휠베이스가 늘어난 부분, 그리고 전기차이지만 배터리 팩을 아래쪽에서 MTC 구조로 만들어 가면서 이 바닥 공간이 최대한 올라오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노력들이 이렇게 2열 거주성을 좀 잘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내 공간은 완전히 합격입니다. 1열 시트 밑에 하단의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크게 뚫려 있어서 지금 다리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 운전석을 잠깐 좀 앉아보겠습니다. 자, 전자식 도어 캐치는 이렇게 투스텝으로 여기까지만 열면 전자식으로 작동하고 이렇게 한번 더 당기면 물리적으로 문이 열리는, 밖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도 여기까지만 하면 전자식, 근데 여기서 더 당기면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도어 팬치를 가지고 있고요. 동네 사람들과 내 차를 함께 타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타운카로 차 살 때는 더욱 싸게, 매달 차량 공유 수익까지. 차 살 때, 차 필요할 때 꼭 알아보세요. 타운카. 운전석이고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 일단 가장 임팩트가 큰 거는 이 디스플레이인데, 이 디스플레이는 사실 좀 써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당장만 봐서는 뭔가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는 느낌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유를 그리면서 꺾인 게 아니라 접힌 느낌이어서 이게 뭔가 새롭다, 뭔가 좀 쌈박하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막 예쁜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률이, 이 R값이 얘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엣지가 생기잖아요. 요 엣지 부분에 빛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반사가 돼가지고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눈으로는.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카이엔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 운전자의 이런 뭐 동체나 운전자의 목의 각도, 이런 뭐 얼굴의 각도, 그리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탐지할 수 있는 요 센서들이 요 컬럼에 드디어 붙었습니다. 요즘에 모든 자동차들이 사실 컬럼에 이런 식의 센서들을 붙입니다. 어떤 자동차는 여기 뭐 A 필러에다가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요 대시보드 위쪽, 요 크래시패드 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붙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왜들 이렇게 난리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냐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FSD라는 거를 이제 혼자 만들어가지고 그냥 미국 법규에서는 이 조향을 자동차가 어떻게 하든 그거를 컨트롤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FSD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이 L2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핸즈오프 주행 보조 장치를 편하게 막 보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유럽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R79라고 하는 기존의 그 고리타분한 법에 묶여가지고 그걸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드디어 그 다음 버전 L2G만 핸즈오프, FSD처럼 핸즈오프를 허용해주는, 여전히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기는 하지만 운전자는 감독만 하면서 갈 수 있는 L2 플러스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이름이 R171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부터 유럽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든 양산차들은 다 그 법규를 맞출 걸 대비해서 이제 이런 센서들을 넣는 겁니다. 그 R171 법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오케이, 핸즈오프 허용해줄게. 그런데 그 조건이 뭐다? 운전자가 정확히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지 너네가 파악을 해야 돼. 그 전제하에 우리는 R171 이 핸즈오프를 허용을 해줄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차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법규 때문에 넣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빌아이, 모빌아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이 에이다 시스템을 많이 만드는 그 모빌아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테슬라로 따지면 FSD 같은 그 시스템을 이제 모빌아이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엔에 왠지 저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옵션으로라도. 그건 이제 정확한 옵션 구성이나 뭐 한국에서 어떻게 주문을 받을지를 좀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한국에도 이 R171 법규를 또 이제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뭐 현대기아차가 준비가 되고 나면은 한 3년 4년 뒤에나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때를 대비해서 요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만약에 유럽에라도 먼저 이 카이엔의 슈퍼비전이 들어가서 어떤 이 L2 플러스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유럽 가서라도 좀 한번 타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앞에 이 메인 클러스터 위쪽으로 여기 뚫려 있는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요게 사실 이제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저 윈드실드 아래쪽으로 요렇게 한 줄, LED 인디케이트가 들어오는 라인이 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거는 뭐 여러 상황에 굉장히 잘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거는 양산차에 가장 좀 제대로 도입했던 거는 ID 시리즈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ID4를 타고 왔는데, ID4가 요 앞에 있는 저 인디케이터가 생각보다 꽤나 직관적으로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뭔가 앞에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하면은 저 인디케이터가 빨간색으로 빠바박 이렇게 바뀌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에어컨을 컨트롤하거나 이런 뭐 온도 컨트롤에 따라서 저거를 이렇게 막 또 화려하게 어떻게 좀 튜닝을 했을지는 차를 이제 나중에 나가서 운전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쪽은 여기 손목 패드인가 봐요. 그 손목을 딱 대고
오케이 누르고 뭐 로그인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아래 위가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구나. 이게 생각해보면 타이칸도 사람이 뭔가 물리적으로 손으로 많이 컨트롤할 것 같은 패널은 아래쪽에 따로 빼놓고 주로 이제 정보를 획득하는 용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위쪽에 따로 배치했었는데, 그 두 개를 사실상 합친 거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이게 아까 그냥 까만색 화면일 때 이렇게 꺾인 모습만 보였을 때는 그냥 그랬었는데, 이렇게 애초에 UI적으로 위아래를 딱 구분을 해 놓으니까 훨씬 더 UX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네, 컵홀더는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보통 전기차들이 이제 이쪽을 많이 이제 비우기도 하는데, 카이엔 같은 경우는 그냥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린 것 같아요. 빡 올려서 굉장히 좀 운전할 때 이런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뭔지 모르겠네. 어쩌면은 그걸 수도 있겠다. HUD가 들어가는 사양이 나오면 여기가 이만큼 이렇게 덮일 수도 있겠어. 요 파팅 라인까지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위에까지 이렇게 덮일 수도 있겠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이칸 같은 경우도 저게 들어가 있는 모델, HUD가 들어가 있는 모델은 이 위로 이렇게 동산이 생기거든. 그래서 내가 그 동산 보면서 맨날 그 동산 너무 싫다고 맨날 그랬었는데, 얘도 HUD가 들어가면은 여기 동산이 생기고, HUD가 대신 없는 모델은 또 이거를 그냥 휑하게 빵 뚫어놓기에는 앞이 너무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HUD가 없는 모델만 이렇게 그냥 하나 실루엣을 남겨놓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또한 들고요. 뒤쪽으로 가서 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와서는 뭐 트렁크 공간은 또 많은 곳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뒤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뒤쪽 차축에 들어가 있는 모터 관련된 정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최초로 들어간 요 냉각 방식은 기존의 PP 플랫폼을 사용하던 마칸에도 사용되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뭐냐면 이 모터를 보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고, 또 그 사이는 굉장히 많은 그 구리 권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거를 냉각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이 모터 외부 하우징들을 그냥 옆에 이렇게 플레이트들을 대가지고 순행으로 냉각수를 흘려서 이 외부에서 좀 냉각을 하는 방식이나,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좀 최첨단의 기술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현대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터 안쪽에 이 오일을 살짝씩 뿌려주는, 살짝 분사해주는 그 정도로 이제 직접 냉각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카이엔에 들어간 이 후륜 모터는 어떤 냉각 방식을 사용하냐면 쉘하고 오일을 새로 같이 하나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모터, 이 회전자랑 이 고정자랑 이 전체를 전부 다 오일에 담가버렸습니다. 냉각액에 담가버렸어요. 그냥 모터 전체를. 그래서 실제로 이 모터는 냉각액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뭔가 모터가 도는데 이게 회전 저항을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또 저점도의 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2단 미션을 사용했던 게 고속에서의 연비, 그러니까 뭐 250, 300km에서의 연비도 연비지만, 두 번째로 또 중요했던 거는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이 차의 모터가 온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느냐. 왜냐면 뉘리를 막 몇 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냉각이 좋고 고성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 N페스티벌의 EN1 클래스 같은 경우에 랩 타임이 6랩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6랩 이상을 못 달려요. 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브랜드들은 이 고속에서의 배터리와 모터의 온도를 낮추는 거에 굉장히 많은 기술 투자를 하고,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연비와 냉각을 함께 잡기 위해서 2단 미션을 사용했었다라고 하면은,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모터 자체를 냉각액으로 전부 다 담궈버리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완전 최고 출력으로 끝까지 달려도 이 열 때문에 효율의 저하가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대단한 거는 우리 회생제동에도 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회생제동으로 얼마나 많은 전기를 다시 끌어당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회생제동만으로 얼마나 강력한 제동력을 만들 수 있느냐 또 이제 직결되는 얘기일 텐데, 회생제동 출력이 600kW라고 합니다. 기존에 많이 굉장히 꽤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애들이 뭐 250kW, 300kW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차량들 대비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네, 뭐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네, 회생제동 출력까지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또한 이 PPE41C 플랫폼 안에 처음으로 적용된 거고 네, 기존 마칸에 사용한 PPE에 그 들어갔던 그 모터와는 완전히 지금 다른 성격의 모터,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냉각 방식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카이엔 일렉트릭에도 최근에 제가 진짜 탔다 하면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네,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 차량도 지금 800V이기 때문에 네, 이 800V 전력을 그대로 사용해서 서스펜션의 각 높이를 실시간으로 네, 제어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서스펜션의 네 바퀴의 높낮이를 실시간으로 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스테빌라이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이 네 바퀴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는 비단 뭐 코너링 시의 성능을 높인다거나 급브레이크 시에 노즈다이브를 막아준다거나 하는 뭐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에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고 실제로 승차감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 PAR이 들어간 차량과 아닌 차량 네, 이 승차감 비교한 거 똑같은 길을 가면서 네, 테스트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보고 오시면 결국에는 PAR이 들어가면은 좋은 운동 성능과 그리고 압도적인 승차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스테빌라이저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아주 미세한 요철들을 밟을 때마다 이 스테빌라이저 때문에 차가 하체가 좀 뻣뻣해져 있는 네, 그 느낌을 이제 완전히 이제 없애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쉬운 논리입니다. 네, 우리가 양발을 우리가 무언가로 이렇게 쇠파이프로 하나 딱 묶어놓은 상태에서 네, 걸어 다닌다라고 하면은 네, 그게 네, 승차감이 좋을 수가 있나요? 네, 그 위에 내가 안고 있는 아이가 승차감이 좋다라고 느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냥 네, 두 발을 그냥 편하게 양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네, 이 위에 안겨 있는 아이가 좋은 승차감을 느끼겠죠. 그거랑 굉장히 네,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카이엔에 들어간 PAR은 더더욱이나 이제 승차감을 더 좋게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네,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파라메라나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열이 중요한 차는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1열이 메인인 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크게 어필되는 그런 기능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예, 2열을 또 저렇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2열에 아이가 타고 다니거나 뭐 가족들이 함께 네, 움직이거나 할 때 훨씬 더 그 장점이 좀 네, 빛을 발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네,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비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슈퍼비전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네, 비전 카메라가 10개 이상 네, 들어가는 스펙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량들에는 지금 이제 옵션은 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뭐 한국에 정식 런칭해서 네, 한국 사양으로 또 타보는 날이 빨리 오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때? 사진보다 시공이 낫다. 나는 요 얼굴을 보고 예쁘다 그랬던 건데 저 얼굴을 보니까 좀 별론 것 같기는 해. 난 이거 더 예쁜데? Power down, close the blinds off the grid.